부등식, 이제 부등식을 푸는데 우리 간단한 부등식 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 좀 보겠습니다. X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Y값이 C보다 크고 D보다 작아 그랬을 때 얘네 둘을 변변 더한 X 플러스 Y는 작은 값끼리 더한 거 A 플러스 C보다는 크고 큰 값끼리 더한 거 B 플러스 D보다는 작더라. 또는 XY의 곱은 둘이 곱한 값은 작은 값끼리 곱한 AC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큰 값끼리 곱한 BD보다는 작더라. 여기까지는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이야. 근데 빼기일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 어떤 예를 들어서 X값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고 Y값이 뭐 아까 1보다 크고 10보다 작습니다. 그랬을 때 X-Y는 선생님 4 빼기 10은요 마이너스 6이고요 2 빼기 1은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말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냥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요. 봐봐. 만약에 2에서 10을 빼면 X-Y는 마이너스 8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6까지만 얘기했어. 그래서 불가능해. 이? 또는 4에서 1을 빼면 3도 나올 수 있습니다. 3도 나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 1까지라고 그래서 틀려. 그래서 나누기일 때나 빼기일 때는 조금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빼기일 때는 작은 값끼리 계산하는 게 아니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되는 거야. B-C보다는 작다. 또는 이쪽도 크로스. A에서 D를 뺀 게 작은 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A-D보다는 큰 값이다. 나누기일 때도 크로스가 됩니다. 나누기일 때도. X 나누기 Y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나눌 거야.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나누면 크로스 돼서 A 나누기 D보다는 크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눈 거 B 나누기 C보다는 작더라. 그래서 빼기랑 나누기일 때는 크로스 되고 더하기나 곱하기일 때는 변변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고 등호가 있어. 여기는 등호가 없어. 둘이 더한 값은 X 더하기 Y는 선생님 작은 값끼리 더한 거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불가능합니다. 얘는 3이 나오려면 얘가 2고 얘가 1이어야 돼. 근데 1은 불포함이야. 그래서 1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4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 그러면은 둘이 더한 값 14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얘는 등호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식하고 없는 식을 같이 부등식을 풀어낼 때는 모두 다 등호가 있으면 연산하는 값이 모두 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있는 걸 따라가고 하나라도 없는 게 있으면 얘네들 연산할 때 하나라도 연산 등호가 없는 게 있으면 없는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항상 따라간다 생각해주면 돼. 밑에 여긴 뭐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밑에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1차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만약에 양수면 A 넘겨줄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A가 음수면 넘겨줄 때 부등호 방향 반대다.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선생님이 3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A가 0일 때는 부등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가 돼.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가 돼. 만약에 B가 양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양수입니다. 0이 더 크다? 식이 성립하지 않아?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해가 없다는 1차 방정식 풀 때도 했었어. 부정불능.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B가 0보다 작은 수면 우변이 만약에 음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음수야. 얘네들은 X에다가 뭘 넣어도 식이 성립해. 해가 무수히 많다. 해는 모든 실수이다. 또는 X는 모든 실수이다.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거를 부정불능.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등식에서도 부정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불능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요거는 여기다가 좀 필기해 놓고 3번에다가 좀 같이 필기를 해 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절대값 푸는 방법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고 계속 11월 달부터 우리가 학습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절대값 A가 B랑 같다. 절대값 벗기면 A는 풀마 B였었어.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같다라고 해도 절대값 벗기면 A는 풀마 B. 똑같이 벗겨집니다. 여기에 절대값 부등식으로 나올 건데 절대값 A가 B보다 어떤 값보다 작다 좀 해볼게. 절대값을 벗길 때는 어떻게 벗길 거냐면 절대값 아니 양수면 그냥 벗기고 절대값 아니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는 거잖아.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랑 얘가 나옵니다. 얘. 근데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A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A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부터 사이범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이범위. 반대로 이번에는 이런 것들. 절대값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반대로 풀립니다. 반대로 풀려서 A 값의 범위가 작은 B, 즉 마이너스 B보다는 작다. 또는이야, 또는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만족해도 돼. B보다는 크다. 그래서 항상 절대값이 부등식으로 나오면은 절대값 밖에 있는 다른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 그 다음에 걔네들의 사이범위냐 아니면 두 근의 바깥에 있는 바깥범위냐 얘네들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항상 교과 과정에서 하나의 단원을 이루지는 않지만 절대값이랑 또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항상 얘기하는 거 가우스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우스 기호라는 건 x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한의 정수.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다 이렇게 벗겨지면 x값의 범위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다.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가우스 기호까지 얘네들 여기 옆에 메모에다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부등식. 이제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낼 겁니다. 선생님 어떤 함수를 이렇게 그릴게. y는 펑션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을 여기다 그리자.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a점하고 b점하고 c점하고 d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이런 얘기 해볼게. fx가 0이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fx가 0이 된다라는 거는 fx라는 거는 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오는 y 값입니다. y 값이 0이 된다라는 거고 y가 0이라는 거는 x축의 다른 이름이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아,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y는 펑션 x의 교점을 구해. 그러면 y 대신에 0을 넣어서 펑션 x는 0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을 푼 거고 얘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 이때 y값이 0이 되는 그때 x값은 x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x는 a 또는 b 또는 c일 때 또는 d일 때 방정식을 푼 거야. 요번에는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부등식을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y값이 0보다 크다,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 이 부분을 그때 x값을 보면 a보다 클 때 b보다 작을 때 x는 a보다 크다 b보다 작다 또는 이 부분도 돼. 이 부분일 때는 b보다는 오른쪽 c보다는 왼쪽 그래서 b보다는 크고 x가 c보다 작을 때 또는 d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즉 d보다 x가 클 때를 얘기하는 거. 요번엔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세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을 때, x축하고 만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 포함이고 얘까지. 이때 x값은 a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다. 또 어디에 있니? f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어디에 있어? d보다 크거나 같을 때, d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f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 f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y값이 0보다 작은 거, y값이 0보다 작은 거, 즉 x축 밑에 있는 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네. 그러면 그때 x값의 범위로 얘기하면 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 또는 c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d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해볼까? f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x축 아래 그려지거나 아니면 0이 돼도 돼. 그래서 a 포함해서 이 부분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일 때도 괜찮지. x가 b일 때도 괜찮아. 또는 c보다는 크거나 같고 c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d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얘네들은 방정식이었다면 이제부터 푸는 거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결국 그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꼭 범위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연습하는 거고 본격적으로는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여 있는 오차 함수입니다. 오차 함수. 그래서 AX의 5승 브라브라브라 되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본 거고 우리가 진짜 연습할 거는 2차 함수를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얘기하면 f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f함수가 있고 a 값이 양수일 때를 볼 거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고 얘네들이 x축하고 이렇게 만난다라고 할게. 알파, 베타에서.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 첫 번째 f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f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x축 아래 그려져 있는 거 알파보다 오른쪽, 베타보다 왼쪽. 즉 x값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사이범위가 됩니다. 두 근의 사이범위. 두 번째는 f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게. f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거.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야. 그때 x값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얘기할 때 바깥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깥범위. 자, 얘네들을 계속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 거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번에는 이런 거야.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x축하고 안 맞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려놓고 f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얘네들은 x축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두 번째, f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물어볼게. f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 x축 아래 그려진 부분이 없어. x축 아래 그려져 있는 범위가 없어. 그래서 x는 해가 없다. x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을 풀 거고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를 얘기했지만 음수인 게 나와도 어떤 최고차항이 음수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돼서 두 근의 사이 범위냐 바깥 범위냐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사이 범위 이렇게. 그래서 최고차항이 음수인 걸 따로 얘기하지 않고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여기 2차 부등식 옆에 메모에다가 얘네들을 좀 필기를 하자. 왼쪽 거 안 해도 돼. 오른쪽 것만.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얘네들의 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얘네 해 구하려고 봤더니 b 넘겨주면 a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a를 넘겨줄 건데 a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그래서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반대인데 지금 얘네들의 해가 x는 2보다 작다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야. 부등호 방향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a가 양수, 음수. a가 음수다라는 걸 알았고, 지금 얘네 두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2다라는 거. 즉 b는 마이너스 2a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제 a 플러스 b 곱하기 x가 5b보다 작다. 얘네들을 푸시오. b는 얼마였으니까? b는 마이너스 2a였으니까 마이너스 ax, b는 마이너스 2a였으니까 마이너스 10a보다 작다.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건데 마이너스 a는 양수니 음수니?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a로 나눴어.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쭉 가서 5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풀어볼게요.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 위에 있는 식도 만족하고 아래에 있는 식도 만족해야 돼. 위에 있는 식은 간단히 하려면 분모에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양변에 뭐를 곱하면? 6을 곱하면 좀 간단해질 것 같아. 6 곱했더니 3x 더하기 3이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4보다. 그래서 넘겨주면 x는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밑에 있는 식은 양변에 뭐를 곱할까? 2를 곱하겠습니다. 분모 없애주려고. 2 곱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크거나 같다.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넘겨줬더니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3보다. 됐어? 오케이. 그래서 위에 것도 만족하고 아래 것도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하려면 x는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할 때 진짜 어려우면 잘 안 보이면 수직선 하는 거지. 1보다 크거나 같다랑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선생님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벗기는 거. 9번입니다. 해가 없을 때, 부등식에 해가 없대. 위에 거는 풀었더니 어떻게 되니? 2x니까 x 넘겨줬더니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x 우변으로 넘기면 x는 크다. 뭐보다? a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얘네들의 해가 없대. 수직선에 나타내면 확실한 거.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1보다 크다. 그럼 a-1이 어디? 마이너스 7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지. a-1보다 크다가. 그렇게 되면 교집합이 없습니다. a-1이 마이너스 7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면 돼. 같아도 되니?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 해가 없다. 같아도 되니? 얘네 둘이 같으면 이 하얀색에는 포함되고 그 값은 빨간색에는 불포함됩니다. 한 명만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교집합이 아니야. 그래서 같아도 됩니다. A 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가장 작은 A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6. 이런 거 설명 우리 전에 나갈 때 선생님 요거 설명했잖아요. 요거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겁니다. 서진이 어머니. 서진이는 샤넬백이 없어. 엄마도 샤넬백이 없으셔. 괜찮아. 이때는 A, B라고 했을 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어머니는 샤넬백이 있고 서진이는 샤넬백이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같아도 돼라는 얘기입니다. 같아도 돼. 서진이가 샤넬백이 있고 서진이 어머니도 샤넬백이 있으셔.
얘도 괜찮아. 같아도 돼. 하극상은 안 됩니다. 하극상은. 서진이는 샤넬백을 갖고 있는데, 더 작은 서진이는 샤넬백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샤넬백을 안 좋아하셔. 안 갖고 계셔. 이때는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 범위에 포함되고 작은 범위에 포함될 때, 둘 다 포함될 때는 등호가 있어도 되고 둘 다 불포함될 때 등호가 있어도 됩니다. 큰 녀석이 포함하고 작은 녀석이 불포함할 때 등호가 있어도 되지만 하극상인 거야. 작은 녀석은 갖고 있는데 큰 녀석은 안 갖고 있어. 그때는 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등호 벗기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해봤고, 넘겨가지고 13번 좀 보겠습니다. 절대값 벗기는 거.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다래? 작으면 사이범위 바깥범위. 사이범위. 그래서 x-1이 2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사이범위 x-1은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1 넘겨줬더니 -1보다는 크다. 누구보다는? 3보다는 작다. 이거 푸시오 이런 거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한번 볼게. 15번 옆에. 한 개에 400원 하는 껌하고 600원 하는 껌을 합해서 10개를 산대. 400원 하는 껌이 뭐 X개 있다라고 하고 600원 하는 껌이 Y개 있다라고 하면 지금 X 플러스 Y는 10이다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사는데 그 값이 5,300원 이상 5,500원 이하여야 된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 400원짜리 X개, 600원짜리 Y개. 400X 더하기 600Y가 얘네들 사이면 돼. 오케이. 식은 다 세웠고 뭐를 구하래? 600원짜리 껌을 몇 개 살 수 있는지 구하래. 600원짜리 껌이라는 건 Y를 구하는 거야. Y 값을 구하는 거야. 미지수를 줄여주겠습니다. X를 바꿀 수 있지. 뭘로? 10-Y로 바꿀 수 있어. 그 다음에 양변 100으로 나눌까? 그러면 53보다 크거나 같다. 4 곱하기 10-Y 더하기 6Y 55보다는 작거나 같다. 4Y, 6Y, 2Y 플러스 42 얘네들 사이다. 그러면 Y는 선생님 바로 계산할게. Y는 40 넘겨줬더니 15, 2로 나눠줬더니 2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3 나누기 2니까 2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됐지? 그러면 6.5에서 7.5. Y는 개수니까 6.5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딱 정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Y는 얼마? 7. 그래서 Y는 7. 7개 살 수 있습니다. 보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라. 분수 나왔으니까 분수 좀 귀찮아. 양변에 뭐를 곱하면? 9를 곱했더니 앞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던데 얘네는 보니까 x-3의 완전제곱 x-3의 완전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블록이 이차 함수 x축하고 만나는데 한 점이 3,0인 거잖아. x축 아래 그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있네. 0이 되는 점은 있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꼭 x값의 범위도 부등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7번을 봤어. 17번을. 넘겨서 21번 보자. 21번. 요번에는 반대로 해를 주어졌습니다. 해. 어떤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라는 이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래. A값이 양수면 아래로 블록, A값이 음수면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일 거고 얘네들이 X축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범위, 여기서는 사이 범위, 여기서는 바깥 범위가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문제 자체가 바깥 범위로 나왔잖아, 답이. 그래서 A는 어떤 수다? 0보다 작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x축보다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두 근의 바깥 범위야. 근이 마이너스 2랑 5였던 거야. 마이너스 2랑 5였던 거야.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 근각에서의 관계로 볼까?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분의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b. 근각에서의 관계로 본 거야. a분의 b, a분의 b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0. 그래서 a값, b값 알았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요. 자, 넘겨서 25번도 보겠습니다. 25번. 지면에서 차올린 축구공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y 높이까지 도달할 때 y는 어쩌고저쩌고가 성립한다. 축구공의 높이가 4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이냐라고 했어. 자, 높이가 4m 이상이야. 높이가 4m 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 등호 포함.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 높이. y는 이렇게 계산한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2t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넘겨줬더니 5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얘네들이었네.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사입범위, 바깥범위. 사입범위. 그래서 얘는 5t, t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지? 그러면? 2차 방정식 0보다 작은 범위, 사입범위. t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근데 문제 이제 풀었는데 t 값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몇 초인지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5분의 2부터 2까지. 2에서 5분의 2 빼면 2에서 5분의 2 빼면 5분의 8. 그래서 5분의 8초 정답은 5분의 8초 이렇게 되겠지. 요. 또 29번 보겠습니다. 부등식, 2개짜리 부등식. 병영아,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 네. 그래. 좋은 소식은 오늘 1일 테스트를 한 회만 봅니다. 1회랑 2회랑 문제가 너무 겹쳐가지고 너무 그냥 숫자만 바꿔놓은 정도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중복해서 들어간 게 있어서. 자, 부등식 2개짜리 앞에 거 부등식을 좀 풀어볼게. 앞에 거 부등식을 풀면 자, 우변에 있는 거 넘겨줬더니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사입범위. x는 뭐하고 뭐 사이? 5랑 마이너스 1의 사입범위. 오케이. 두 번째, 이 부등식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등식.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겼더니 2x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의 사입범위. 오케이. 둘 다 만족하는 x값의 범위 찾을 거야? 선생님 수직선 안 그리고 바로 할게. x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 수면서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 2개짜리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해볼 건데 33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33번. 33번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대. 이제 근을 분리하는 거. 근의 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형의 방정식 넘어가기 전까지 기말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유형밖에 없습니다. 기말고사 전에. 도형의 방정식 전에.
어떤 건가 볼게. 최고 차이 양수인 2차 함수야. 2차 방정식이야.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야. 두 군이 모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x축이랑 이렇게 만나는데 걔네들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있니?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중근일 수도 있어. 이렇게 돼도 괜찮다라는 거야. 중근 이렇게. 자, 그때 항상 네 가지를 볼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두근의 합. 두 번째, 두근의 곱. 세 번째, 판별식 D. 네 번째는 함수값을 볼 겁니다. 함수값. 두근의 합이라는 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두 수를 더하면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니? 알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 사이에 있는 거 뭐 4분의 1하고 8분의 1이면 둘이 더하면 양수.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둘이 더하면 양수.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8분의 1이면 둘이 더하면 음수. 이런 식으로. 몰라 얘를. 알 수 없고. 두근의 곱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얘도 모르는 값이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중근일 수도 있거든. 함수값은 함수에다가 얘가 있네. 1을 알려줬어. 1,f1이야. 함수에다가 1 넣은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여야 돼.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값은 그러면? 양수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은 값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하는 겁니다. 봐봐.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판별식 D부터 보겠습니다. 판별식 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이범위 바깥범위? 바깥범위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함수에다가 1 넣은 값 1 넣었더니 1 플러스 3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K는 크다. 그 다음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1보다 작다. 자, 얘네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얘는 5R 또는 2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얘네들 보면 되겠어. 요거 세 개. 왜냐하면 1보다 큰 수면서 1보다 작은 수는 없잖아. 얘네 셋을 만족시키려면 K는 뭐보다는 크고 자, 0보다 작으면서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려면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K값의 범위 A하고 B값 구했고 A, B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을 분리하는 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35번 봐봐. 35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5번 봤더니 최고 차이 양수야. 최고 차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대.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대.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 얘가 근이라고 하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1이 있는 거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두 근의 합 양수 음수. 모릅니다. 하나는 1보다 큰 수지만 하나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두 근의 곱은 얘도 모르는 값이야. 얘는 베타는 무조건 양수지만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세 번째 판별식 D는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1보다 큰 수고 실근 무조건 나왔고 하나는 1보다 작은 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마지막으로 함수값, 함수에다가 넣을 수 있는 함수값을 볼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뭐 넣어주면 될까? 1을 알려줬잖아.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수, 음수. 음수여야 됩니다. 함수에다가 1 넣은 값이 음수여야 돼.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면 되겠네. 판별식 봤더니 짝수 판별식 하면 3, 3은 9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큰 수여야 돼.
얼마야? 7k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큰 수여야 돼. 이? 2차 방정식 0보다 큰 범위니까 사입범위 바깥범위. 바깥범위인데 얘네들 가만히 봐봐라. 얘네들의 판별식 D를 보면 이거의 판별식 D를 보면 0보다 작아. 즉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에다 9를 더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K값의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K는 모든 실수라고.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함수에다가 1 넣은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함수에다 1 넣었더니 1, 6K, 2K제곱 그러면 2K제곱 플러스 6K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0보다 작은 범위, 사입범위, 바깥범위. 사입범위 K는 누구보다 크고? 이거 이렇게 막 암산으로 할 때 제일 편한 거는 여기만 봐서 K 플러스 4로 나오겠구나. K 플러스 4가 인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4겠구나. 나머지는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 얘네들이 될 거고 마이너스 4, 1 찾았고 걔네들의 합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3. 얘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숙제는 얘네들 60번까지 할 거고